젊어서 정말 잠을 잘 자고 잠에 대해서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게 되면 잠드는 게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흔히 발생하는 불면증 외에도 일주기리 등장해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적 하지운동증, 렘수면 행동 장애와 같은 다양한 수면장애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수면 장애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 장애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서 유지가 어려운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60세가 넘어간 사람들은 거의 60%에서 불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60세가 왜 중요할까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뇌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뇌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그러다가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뇌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뇌가 형성될 때 먼저 생기는 것이 변형계라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변형계 중에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의 뒤쪽에 아주 작은 신경 덩어리가 생체시계입니다. 즉 생체시계는 시상하부에 위치하고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변형계와 시상하부가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노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 외에도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60년 동안 몸을 쓴 거죠. 심장도 뛰고 근육도 쓴 거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신체의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성 질환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게 됩니다. 밤에도 몸이 괴로우니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고 또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들이 잠을 도와주기도 하고 잠을 방해합니다. 사실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리어 낮에도 졸립게 하고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노인, 우울증이 잘 생기게 되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장애도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안장애는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즉 뇌의 노화, 다양한 신체 질병 또 노화로 인한 수면 장애들이 겹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인 상태가 악화되면서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 뇌의 변화로 못 자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내 스스로 뇌의 기능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뇌가 하던 일을 내가 스스로 자는 시간에 맞춰 자고 깰 시간에 맞춰서 깨고 또 잠잘 때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 잘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못 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뇌의 기능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수면 교육,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러한 수면 위생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겁니다. 그리고 침실의 환경을 잠이 잘 잘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죠. 소음을 억제하고 침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침실에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거를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겁니다. 낮에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면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고요. 오후 4시, 오후 7시 정도 사이에 땀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아진 체온은 떨어지게 되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잠을 방해하는 카페인이나 담배 섭취 그리고 술 같은 것들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 뇌의 노화와 몸의 변화로 인해서 수면의 어려움을 조금 겪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이 안 오는 일이 생기게 되고 새벽에 일찍 깨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떡하시나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거나 또 억지로 자려고 양을 세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하룻밤을 꼬박 새신 적은 없으시나요? 이럴 때는 자극 조절요법이 중요합니다. 잠자리 누웠는데 중간에 깨거나 또는 새벽에 깨서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씨름을 하지 마시고 잠자는 방에서 일어나서 빈방이나 거실로 가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복식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잠이 오도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눕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잠이 너무 안 온다면 새벽에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낮잠을 자지 마시고요. 피로를 계속 누적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 날에는 새벽에 깨는 시간이 점차 늦춰지게 되고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나와서 책을 보거나 음악 듣거나 복식 호흡을 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더 빠르게 잠드는 모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 이틀로 해결되지 않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수면 제한법입니다. 잠을 오랫동안 못 자게 되면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일찍부터 누워있고 또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은 4시간도 채 안 되는데 누워있는 시간은 8시간, 10시간까지 누워있게 되죠. 이렇게 잠에 안 오는데 누워있게 되면 뇌는 학습하게 됩니다. 잠 안 온 상태에서 누워있게 되면 뇌는 계속 깨어있으니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며칠씩 지나가게 되면 뇌는 학습해서 내가 침실에 눕게 되면 깨어나서 생각하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극조절법, 즉 방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거기서 긴장을 풀다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수면 제한법 지키셔야 됩니다. 시간을 줄이셔서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잔 시간이 85%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밝은 빛을 쬐는 겁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도 많이 쬐고 밝은 곳에 계시도록 하는 거죠. 노인들은 잠자는 시간이 빨라져서 전후부터 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일부러 블루라이트를 쬐는 겁니다. 큰 스크린으로 컴퓨터를 하시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부터는 여전히 블루라이트를 제한하셔서 마지막으로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트레칭, 명상, 독서와 같은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꿀잠대장과 함께 좋은 수면을 유지하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불면증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날까지 꿀잠대장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